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이제 마지막 라디오 방송 운전 마치고 저도 이제 쉬어야겠죠. 이제 마지막 라디오 방송입니다. 오늘 영상 모두 클리어 하신 분들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뭐 독한 놈이지만은 우리 그 독한 시청자들도 많다는 거 저도 새삼스럽게 느껴보네요. 새삼스럽게 느껴봐.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또 할 만큼 따라와 주시니까 고마워요. 하여튼 모든 영상을 완벽하게 시청해 주신 분은 복 받을 겁니다. 분명 복 받을 거예요. 오늘 저도 모처럼 내가 저녁을 잘 안 먹는데 오늘 모처럼 한번 단백질 보충한다고 한번 고기 좀 먹어봤어요. 응? 그래야지 자꾸 이게 그냥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근육이 빠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모처럼 한번 그 오겹살 흡입을 했네. 오겹살. 하여튼 뭐 돈도 많이 없는데 그거라도 먹어서 뭐 힘을 내야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고기 먹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요. 오겹살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삼겹살이나 오겹살 꼭 드세요. 제주도 뭐 흑돼지 오겹살 좋다고 하는데 누가 흑돼지 있으면 한번 사주세요. 그러면은 한번 먹고 싶다. 아니다. 제가 제주도 한번 가야지. 제주도 가면은 그때 꼭 한번 흑돼지 먹도록 할게요. 우리 보니까 그 김영철 씨가 제주도 사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꼭 제주도에서 한번 뵙도록 해요. 일단은 오늘 그 코스피 지수가 이제 1%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의 그 3월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 심리가 확산됐어. 경계 심리. 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인 우리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 나타난 거야. 대규모 자금 이탈. 돈을 막 빼가는 겁니다. 결국은. 특히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 상당히 어둡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담스러워요. 디폴트 선언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러시아의 그 디폴트 우려가 결국 미 달러와 가치 상승 압력을 한층 더 높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이탈을 한층 가속화하는 겁니다. 무조건 달러 빼가는 거죠. 그럼 결국 뭐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4.12포인트 내려가지고 2621.53으로 마감을 했어요. 오전 중에 낙폭이 막 커지는 거야. 낙폭이 커져가지고 2600선을 4줄 위기까지 막 내려가요. 쭉 내려가는 거야. 이거 뭐야 도대체 하면서 2600도 깨지는 거야? 뭐 그런 생각했는데 하여튼 2615.08까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합니다. 지수 하락을 그 부추긴 것은 외국계 기관의 매도세예요. 외국계들이 많이 이제 매도를 합니다. 외국인은 오늘 현물시장에서 얼마 팔았냐? 6,753억을 팔았어요. 많이 팔았네 보니까.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는 2,317억을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9천억 정도를 풀매도 때린 거예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자. 여기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들 보니까 시가총액 1위에서 3위까지 누굽니까? 대형주예요. 삼성전자를 한 1,514억 정도 팔고 LG엔솔 1,122억, 하이닉스 951억 정도를 팔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연기금 지금 아주 골병 들 겁니다. 지금 보니까 LG엔솔 때문에. 그 외에도 그 LG화학, 뭐 삼성 SDI, 뭐 네이버, 현대차, 하여튼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겁니다. 순매도에 상위권에 올린 거예요. 계속 팔자. 개인들은 현재 현물시장에서 보니까 한 얼마 정도 했나? 한 5,986억 정도로 인전 매수를 한가 봐요. 선물에서는 2,385억 정도를 순매수했으면서 낙폭 확대를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을 한 4천억 정도 샀습니다. 개인들이. 하여튼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이유가 뭐냐? 결국 보니까 연방준비제도의 그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이 한 15일에서 16일 정도 예정된 그 3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25bp 정도 인상키로 했어요. 당초에 그 금투업계에서도 50bp를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했는데 제롬 파월이 직접 나서가지고 한 25bp를 올릴 것이다 그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투에서도 파월 의장이 FOMC 종료 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올해 기준금리 그 인상 횟수나 뭐 시기, 강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서서 연준은 올해 중에 보면 금리를 이제 올리고요. 대차 제조비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아직 명확한 시기를 언급하진 않았어. 시기는 만약에 그 양적
지적 긴축 시간표가 예상보다 빠르거나 아니면 또 물가 수준에 대한 연준의 그런 시각이 더 부정적으로 이제 바뀌었다면은 주식 투자 심리는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하여튼 이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러시아의 그 디폴트에 대한 우려도 있고 신흥국 증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것들이 보니까. 하여튼 14일에 보니까 그 러시아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서방 국가들의 그 제재로 인해 가지고 외환 보유고의 절반이 3,150억 달러가 동결됐다. 그래가지고 실라노프 장관은 서방이 조직적으로 인위적인 디폴트를 유도하고 있다고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16일에 달러와 채권 이자 한 1억 1,7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를 지급해야 합니다. 1,445조.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16일까지 갚지 못하더라도 뭐 당장 디폴트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기관들이 이제 러시아가 이자를 상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면은 유예 기간 전에 이제 디폴트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통화기금이죠. IMF 총재가 지난 13일에 미 CBS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러시아는 그 빚 갚을 돈이 있지만은 그 돈에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러시아의 그 디폴트가 더 이상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상당히 좀 안 좋아요. 하여튼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해버리면 국제금융시장이 경색이 돼가지고 신흥국 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지겠죠. 또 안전자산이 미달러 수요가 늘어가지고 달러화에 대한 그 원화 환율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겠어요. 하여튼 지금 원화 환율 보니까 참 웃깁니다. 타자 달러 지금 굉장히 강세입니다. 강세.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또 유럽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또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영국이 한 0.7 정도 빠지고 있어요. 0.73에서 78 정도. 프랑스 0.97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 독일도 한 1.04 정도 지금 빠지고 있네요. 보니까. 전보다 약간 좀 덜 빠지는데, 하여튼 이 정도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하방으로 갈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오늘 새벽에 보니까 깜짝 놀랐네. 완전 떡락을 해버렸어요. 보니까.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은, 야, 이 3천선도 이제 까딱까딱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3천선. 계속 물 타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진짜 사면 살수록 떨어지네. 사면 살수록 떨어져. 다들 좀 힘들어 할 겁니다. 그래도 사고 싶어. 이 사람이 참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떨어지니까 더 사고 싶어요. 계속 사고 싶어도 또 떨어지고 또 사고 싶어도 또 떨어지고 계속 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장난이 아니죠. 1245.50원이에요. 지금 보니까 달러가 장난이 아니다. 지금 1245.50원 6.5원이나 올랐습니다. 달러 이번엔 117.87엔이고요. 지금 좀 많이 올랐고 유가도 103.01달러 좀 빠졌습니다. 유가는 좀 빠졌고 일본 예라 오르고 있습니다. 1055.20원 유로와 1369.68원 그 중국 위안화가 194.4원이라서 좀 오르고 있어요. 지금 외화들은 오르고 있다. 휘발유값 2001.54원 결국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기름값 늘렸더니 와, 이렇게 기름값, 휘발유값 비싸가지고 이제 기름도 못 넣겠어요. 이제는 자동차 더 다닐 것 같습니다. 국제금값도 1959.6달러 좀 빠졌고요. 국내 금값도 77,497.96원. 금값도 현재 빠지고 있다. 상당히 안 좋네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나라 경제도 앞으로 제가 볼 때 좀 약간 침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도 빠져가지고 현재 2.119를 현재 가리키고 있네요. 보니까 2.119 국채금리는 좀 빠지고 있고요. 선물지수는 지금 보니까 조금 뭐 오르는 것 같은데 좀 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다우가 한 0. 벌써 또 근데 약간 상승을 했네요. 갑자기 또 0.1에서 한 0.34까지 뛰었고요. S&P는 0.43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0.18에서 지금 나스닥도 한 0.73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러셀도 한 0.05 정도 다시 또 플러스로 양전됐습니다. 지금 유럽이 보니까 독일이 한 0.4 정도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 0.74 정도, 영국은 한 1.3% 정도 빠지고 있네요. 영국은 한 1.3 정도. 그리고 유로도 지금 보니까 0.7 정도 빠지고 있어요. 0.7% 정도.
그리고 이탈리아가 한 0.1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약간 좀 줄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좀 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선물도 오르고 있으면은 내일은 좀 더 좀 반등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떡락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아쉬웠어요. 한 7만 원 선 지킬 듯 했는데 결국은 이제 무너져 내려서 69,5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69,500원은 저렴하게 사신 분들은 저는 잘 샀다고 합니다. 잘 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이 결정하고 매수한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부심. 그거 가지고 뭐 우려할 거 없어요. 내일은 보니까 다시 한 7만 원 정도 다시 회복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선주도 오늘 63,000원, 한 100원 정도 빠졌는데, 그래도 뭐 잘 버텨줬는데, 많이 낮죠. 그래서 내일은 63,000원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한 63,500원, 많으면 64,000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까요? 한 500원 정도는 오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다시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또 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저희 내피셜이에요. 일단 정확하게 뭐 답을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측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무슨 사건 터지면 뻥 터져버리면 훅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내일은 좀 상승할 것 같으니까 너무 여러분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오늘 밤 마지막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